오세훈 시장도 또 불출마를 하면서 네. 공교롭게 그 여러 명의 후보들 중에 탄핵에 예. 찬성했던 후보가 2명 남은 것 같아요. 아마 명확하게 그렇죠, 예. 탄핵 찬성 입장을 네, 밝힌 게 그렇죠. 한동훈과 안철수. 안철수. 네. 의원이. 예. 이들에게 좀 기회가 있을지. 저도 이렇게 애시당초 유승민, 뭐 오세훈, 한동훈, 안철수 이렇게 탄핵에 찬성했던 이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아까 말했던 대로 윤석열을 지우고 이재명의 대척점에 설 수 있다라면 결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꾸 지금 뉴스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예. 하는 쪽들이 네. 다 지금 이제 탄핵 반대파. 음.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점점 국민들의 판단은 뚜렷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중도층에서는 누가 가장 유력하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중도에서. 하던데 예. 중요한 건 중도층들이 부동층의 이름으로 혹은 중도층의 이름으로 남았었지만 점점 민주당 쪽으로 쏠려가고 있잖아요. 예. 과거 이재명이 절대 50%를 넘을 수 없다. 뭐 40% 이야기도 나왔었고 40% 50%는 넘을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50% 지지주가 넘어서는 상황을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본인들의 어떤 지리멸렬함이 국민의힘의 지리멸렬함 그리고 아까와 같은 윤석열의 정말 망발들 3년 하나 5년 하나 다 이기고 돌아왔다. 뭐 이런 망발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국민들의 판단이 이제 뚜렷해지는 거니까 줄어들고 있는 중도층도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는 자꾸 뭐 중도층에 그 희망을 걸어야 된다 이런 말조차도 의미 없어지고 지금 네. 의미 없어지는 임계점으로 들어서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국민의힘의 이와 같은 움직임이 이틀 3일만 더 간다라면 저는 대선 의미 없어진다. 아. 이제 국민들로서는 다가올 이재명의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면서 있을 수 있는 핵폭풍과 같은 위험 속에서 어떻게 한 명 자신의 삶을 보존해 나갈 건지 그거 걱정해야 될 때다. 절대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걱정해주는 그런 정당이 아니다.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발언한 게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불법 계엄에도 막을 것이다. 근데 그 양반은 그럴 사람이에요. 저 보면서 넌 그래. 한동훈은 그럴 사람 같아요. 예. 그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꾸 뭐 한동훈 대표 보고 배신자 하는데 민주주의하고 윤석열이 있으면 누구 선택해야 되겠어요? 한동훈 보고 배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은 본인의 어떤 정치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네. 친목회에선 그런 발언이 가능하더라도 본인이 정치의 장으로서 하다못해 유튜브를 보더라도 어디에 온라인에서 댓글 하나를 쓰더라도 그것이 정치적 행위라고 한다라면 한동훈 보고 배신자라고 할 여지는 없다. 저는 뭐 오늘 저도 그거 보면서 조금 속으로 웃고 그래 너라면 그럴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 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서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시청자 꽁지님께서 내가 한동훈이면 신당 차린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의 지형이 상당히 한동훈 대표 같은 찬 탄파에게는 좀 불리한 지형이라면 혹시 이들이 한동훈 대표나 뭐 안철수 의원이 나가서 신당을 차릴 가능성 저는 그럴 여지도 있을까요? 이번 선거만큼 제3 세력의 움직임, 모임이 이렇게 덜했던 적이 있나. 지난 총선 때도 22대 총선 때도 야 정말 이랬던 적이 없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임 자체는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제3 세력 이야기가 이낙연 전 총리 뭐 이런 분들 통해 살짝 나오고는 있지만 쉽진 않고 이게 누구나 하는 식상한 말씀이라 조금 주저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양당제로 고착된 현실 속에서 이게 바람직하든 바람직하지 않든 국민의힘이라든가 민주당의 옷을 입지 않고 나가는 것이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당선이 가능한 것인가? 네. 그런 현실적인 뭐랄까요? 그 장애 속에서 생각을 한다라면 신당 창당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 한동훈 대표 역시 감히 말하건대 저랑 정치적 경험의 기간이 비슷하잖아요. 네. 저보다 보름인가 더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거의 DJ라면 뭐 평화민주당을 만들었던 것처럼 새정치국민연합인가요? 정확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인적 물적 자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네. 쉽진 않을 것이다. 예. 쉽지 않을 것이다. 현실 정치인으로서 고민을 한다라면 신당 창당 혹은 뭐 해석하자면 탈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선택 중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저희 그 대선의 변수들을 조금 이 시점에서 한번 뭐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방금 네. 전에 그 제3지대도 뭐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변수가 남아 있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말장난 비슷하게 해보면 네네. 변수라고 한다라면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수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로서는 이재명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없는 변수는 정말 그건 논의의 변수이고 어떤 논의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뭐 네. 사실 열흘 후에 보름 후에 무슨 일인들 뭐 우리가 계엄 직전에 계엄을 상상한 사람 그거 정상인으로 안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변수들을 제외한다라면 저는 하나의 변수는 딱 남아 있다. 윤석열이라는 변수. 이때의 윤석열이라는 변수는 아까 제가 상수 변수를 논했듯이 윤석열의 태도는 상수다. 윤석열은 매일같이 저녁이면 사람들 끌어 모아서 이야기할 테고 명령하고 할 텐데 변수는 윤석열의 말을 발언을 얼만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 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것에 따라서 윤석열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좁게는 50명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에 따라서 미래의 전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전 단언컨대 2, 3일 후라면 길게 잡아 다음 주에 제가 나올 이 방송의 순간까지 이런 태도라면 저는 대선 의미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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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이재명 대통령으로 확정 지어지는 거고 오늘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러면 대통령 선거 필요 없고 이재명의 1급 선거운동원은 윤석열이다. 네. 예. 윤석열을 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변수이다. 이준석 의원 아까 강인석 기자도 언급을 했는데 이준석 의원이 또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꽤 지금 3자 구도상에서 지지율을 좀 가져가는 것으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준석 의원은 변수가 좀 저는 그래서 보수 진보란 말 싫어합니다만은 예. 범보수 진영에서의 최근의 난맥상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준석이지 않겠나. 특히나 국민의힘 후보가 반찬파? 이거 이게 막 여러 가지 헷갈려요. 탄핵을 반대하는 네. 쪽에서 나온다라면 최대 수혜자는 이준석 일수밖에 없고 여론의 어떤 급격한 힘올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재명에 대한 어떤 이재명 포비아라는 표현을 해주셨고 공포감 이런 것은 정말 상상 이상인 것 같아요.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네.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반탄파가 된다라면 이건 급격하게 쏠려올 가능성은 있다.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이준석 그 후보가 제 동탄에서 지난 총선 때 3자 구도 속에서 이제 어쨌든 당선된 바가 있는데 네. 네. 그때의 상을 좀 빌려와서 이 이준석 후보를 비롯한 저도 헷갈려 찬탄파 맞죠? 헷갈려요 정말. 찬탄파가 연대를 한다면은 그 또한 어떤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동훈 대표, 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의원도 지금 뭐 무소속으로 네, 그렇죠. 네. 나올 것 같은 상황인데 뭐 적지 않은 사람들이고 네. 뭐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유승민 의원도 그랬죠. 범보수 그러셨죠. 네. 네. 거기에 이낙연 전 총리까지 만약에 네. 연대를 한다면 뭐 그런 논리적인 예측, 논리적인 상상은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가정이 겹쳐져야만 사실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것을 예측하기는 힘들지 않나. 누가 뭐 정말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저희가 봐서는 로또를 최소한 3주 연속 1등을 맞아야만 되는 거 아닌가. 정말 국민들의 분노, 국민들의 적어도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당선시키고야 말겠다라는 민주당의 의지가 아닌 윤석열의 이와 같은 행동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국민의힘 50여 명의 움직임이 있다라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있는 한. 그분들은 전 그런 생각이에요. 가끔 제가 겪어본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언가를 할 줄은 모르지만
뭔가를 만들 줄은 모르지만 적어도 국민의힘 자장 내에서는 범보수의 자장 내에서 안 되게 할 수 있는 역량은 아직도 있다. 안 되게. 네, 그렇게 본다라면 한동훈을 우선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서 안 되게 하고 예. 나아가서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들은 제가 봐서 예를 들어 나경원을 옹립한다 한들 한덕수 대행을 옹립한다 한들 당선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할까 차마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이준석을 떨어뜨린 거 그런 게 또 목적이지 않을까. 이준석 치하에 있느니 이재명 치하에서 그러면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와 같은 뚜렷한 자신들 가치 체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양당 체계 하에서는 야당일 때가 이 사람들은 더 역량들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쌈박질하면서. 중요한 말씀 하나 해주셨는데 실제로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재명보다 한동훈이 더 싫다 뭐 이런 얘기도- 공공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아까 전에 이재명 그 대표는 상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지금 뭐 민주당 경선 룰을 놓고도 여러 좀 진행이 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김두관 의원도 뭐 경선 그러셨더라고요. 예, 예. 얘기를 하고 있고 김부겸 총리도 일찌감치. 근데 사실 그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있지만은 뭐 지금 보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대선 후보 출마 과정이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훨씬 덜 받고 있는데 네. 그건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김두관 전 의원 측에는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경선 룰이 어찌 된다 한들 솔직히 좀 의미 있게 바뀔까. 저는 90대 10 이때의 10이라 하면 나머지 모든 후보들의 지지율 합한 것을 지칭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라면 이거 재판에서도 이러면 이게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저도 뭐 참여연대에 있을 때 그 추천 관련해서 많이 소송도 하고 여러 절차상에 움직일 수 없는 불법적인 요소들 갖다 제출해 하면 항상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참여연대 니들 주장대로 됐다 한들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각들 많이 되거든요. 조금 민주당의 현실이 이러지 않는가. 네. 야박하긴 하시네요. 아니 실현 불가능한 예. 희망을 또 막 이야기하면서 바람 드릴 필요는 없죠.